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병원에도 굉장히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혈당 조절에 의해서 방문하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혈당 조절이 갑자기 안 되시는 분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당뇨는 평생 동안 관리해야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당뇨 관리에서 이렇게 굴곡이 있게 마련인데요. 어느 날 약으로도 조절되던 당뇨가 갑자기 조절이 안 돼서 약을 자꾸 올려야 된다. 그러다 인슐린 주사까지 고려해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리 당뇨약을 올리고 탄수화물을 줄이더라도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외로 원인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인데요. 자, 당뇨에서 혈당이 조절이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챙겨야 될 두 가지 핵심적인 수치가 있는데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최근에 제가 당뇨 관련해서 강의도 많이 듣고 강의도 또 하다 보면 당뇨 관리에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를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볼 때 그 엔드 포인트로 보는 것, 평가 지점으로 보는 거는 혈당이 얼마나 떨어졌느냐, 공복 혈당이 얼마나 조절 잘 되느냐, 당화혈색소가 얼마나 조절 잘 되느냐는 기본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있어요. 그렇죠. 혈관의 합병증이 얼마나 줄었느냐. 결국에 이 당뇨 치료제가 인슐린이 새로 나온 여러 가지 치료제들이 좋은 약이냐, 기존에 있는 약에 비해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느냐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혈당이 잘 조절되는 것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뇌관 질환, 심근경색 이런 합병증을 얼마나 잘 막느냐를 연구의 가장 중요한 평가 지점으로 봅니다. 물론 안전성 측면에서 부작용이 적은 것도 보긴 하죠. 그래서 당뇨 관리는 바로 혈관 관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혈당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혈관을 얼마나 관리해주고 심장을 얼마나 보호하고 혈관 합병증이 생기는 것, 혈관이 탱되고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이런 걸 얼마나 막아주느냐가 당뇨 관리의 핵심적인 포인트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당뇨 관리에서 아까 제가 핵심적인 두 가지 지표가 있다고 그래서 봤습니다. 바로 혈압과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따라서 당뇨 관리는 최근에 혈당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혈압과 콜레스테롤 관리를 같이 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최종적인 혈관 합병증을 감소시키는 것이 진정한 혈관 관리이기 때문에 세 가지 부분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 현재 당뇨 관리의 핵심적인 포인트인데, 문제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혈압과 콜레스테롤 관리를 의외로 어려워하거나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원인 살펴보면 일단 당뇨 자체가 있으면 혈압과 콜레스테롤 관리가 잘 안 됩니다. 당뇨가 있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 혈압도 높아지게 돼 있어요. 당뇨 자체가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하나의 원인 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뇨가 가지신 분들은 힘들어요. 두 번째는 아직까지 그 인식이 끝까지 안 밀려있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만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고혈압과 콜레스테롤 관리를 의외로 소홀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난 당뇨 환자이기 때문에 당뇨 관리가 더 중요해. 그러다 보면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 그래서 지금 현재 당뇨 관리를 할 때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을 조절 목표를 굉장히 낮추고 있습니다. 다른 질환에 비해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고혈압을 좀 더 엄격하게, 그 다음에 나쁜 콜레스테롤도 굉장히 낮게 유지하도록,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LDL 콜레스테롤 100 이하가 아니고 70까지로 낮추라는 가이드라인, 지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당뇨가 또 어려운 부분은 당뇨는 호르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약제들을 추가하면서 이렇게 관리가 될 수가 있는데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혈관 구조의 문제거든요. 동맥경화, 혈관이 딱딱해지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오히려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을 때 초기부터 고혈압과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신경을 같이 써서 당뇨가 나빠지지 않는 것, 진행하는 것을 막는 것 못지않게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발생하는 것을, 더욱더 진전되는 것을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필수적인 과제라는 거죠. 자, 당뇨 관리는 그래서 세 가지를 동시에 잡아야 됩니다. 당뇨를 먼저 잡아야 되죠. 탄수화물과 인슐린의 상호관계. 자, 탄수화물 섭취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인슐린 기능이 좋게끔, 자, 인슐린 기능을 계속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운동해주고 스트레스 관리, 수면 관리 잘 해주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슐린의 저장 창고인 간, 근육, 지방세포를 클린하게 유지해야 되죠. 지방간을 조절해주고 근육량이 늘리고 지방세포를 적정 범위 내로 유지하면서 지방세포가 염증을 만들어내서 인슐린을 공격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혈압은 심장과 혈관의 상호관계이죠. 자,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 굉장히 잘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올라가게 되죠. 그 다음에 싱겁게 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유산소 운동을 적절하게 해주면서 혈관을 이완시켜주는 역할, 그 혈관을 수축시키는 여러 가지 이염물질들, 엄주라든지 흡연 같은 경우도 적절하게 조절하거나 검연해 주시는 게 필요하죠. 고지혈증 관리를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식이와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충분한 섬유질 섭취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밖으로 빼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중성지방이 올라가지 않도록 탄수화물,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를
조절하거나 적절하게 절제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같이 해줘야 되죠. 당뇨 관리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잡아야 되고 간, 근육, 지방세포, 심장, 혈관, 그 다음에 장 이런 부분들이 다 결합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기준에 맞으면 의사와 상의해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약을 적절히 처방받고 꾸준히 잘 복용하는 게 중요한데요. 약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주죠. 그래서 질병의 진행을 저지하고 그 다음에 혈관이 필요 이상으로 손상되고 딱딱해지고 동맥경화가 생기는 것을 그래서 우리 몸의 구조의 변화와 합병증을 예방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약의 복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약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죠. 우리 환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선생님 자유조절되면 약을 끊어도 돼. 약은 조절해 주는 거지 병을 낫게 한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를 낫게 하는 것은 자기가 그 병이 생긴 원인을 고치는 것, 그 근원을 해결하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을 먹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약 먹고 나는 다 됐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약을 먹기 전에는 약을 먹지 않으려고 생활습관 개선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약을 먹고 난 다음에는 그냥 손을 놓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약을 먹는다는 것은 도와주는 것이고 본인의 생활습관 개선은 평생 해야 됩니다. 이 생활습관 개선을 해야지 약이 듣지 않는 현상, 약의 불능 현상, 약 개수가 많아지고 약의 강도가 세지고 나중에는 약을 먹어도 치료가 되지 않는 굉장히 불행한 사태를 막아주는 것은 바로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자, 스트레스 조절하셔야 되고 슬립, 충분한 숙면, 엑서사이즈,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의 적절한 조합, 뉴트리션, 싱겁게 드시고 골고루 드시고 절식하시고 수분 섭취와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하면서 양질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 SSEN은 약을 먹는 것보다 오히려 더 근원적인 치료법입니다. 제2의 약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의사로부터 처방받는 약 하나, 그리고 자기가 자기 몸에게 스스로 처방하는 생활 습관이라는 약, 이 두 가지를 병행할 때 우리는 양날의 무기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대사성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메타볼릭 신드롬, 이 증후군에 주목해야 되는데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은 함께 또는 연달아 나타납니다. 당뇨가 있다면 좀 이따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올 수가 있다. 고혈압이 있다면 당뇨나 고지혈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곧이어 나타날 수 있다. 고지혈증이 있다면 이것 자체가 당뇨나 고혈압의 씨앗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조절이 안 되면 다른 것들이 연달아 생기거나 조절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요새 당뇨 관리가 좀 안 돼. 그럴 때 당뇨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면서도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의 관리에 신경을 쓰시면 이 당뇨 관리가 좋아지시는 분이 있어요. 저희 환자분들 중에도 당뇨와 고혈압이 관리가 잘 안 되던 분이 있는데 고혈압 관리를 위해서 싱겁게 드시고 유산소 운동을 원활히 하시고 하시면서 혈당 관리가 오히려 좋아지고 당화혈색소가 떨어지면서 당뇨까지 덩달아 좋아진 경우가 있거든요. 자, 꼬리에 꼬리를 문다는 거죠. 우리가 난간에 부딪혔을 때는 또 시야를 돌려서 다른 부분에서 또 희망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제가 잘 살펴보면 간, 콩팥, 혈관을 매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때문에 우리 몸은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당뇨일 때 주목해서 핵심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시키기 위해서 집중해야 될 5가지 지표가 있는데 일단 혈압이 있고 두 번째 중성지방이 있습니다. 중성지방이 조절이 안 되면 당뇨가 조절이 안 돼요. 왜냐하면 중성지방과 당뇨는 다 간이나 췌장을 매개로 해서 움직이는 지표들이거든요. 중성지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오메가3 지방산이나 필요하면 중성지방을 떨어뜨리는 약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드셔서 중성지방을 정상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중성지방은 정제탄수화물 섭취가 과도하거나 운동이 부족할 때 또 올라가기 쉽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절해 주는 것 필요합니다. 저밀도 콜레스테롤 자체가 높으면 동맥경화가 심해지면서 당뇨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주목해 주셔야 되고요. 근육량과 체질량량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지방세포가 과도하게 많아지면 당뇨가 더 악화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당뇨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힘이 약해지죠. 근육량을 늘리고 체지방량을 조절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대사성 증후군에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지표가 바로 간 수치인데요. 간 수치가 좋지 않다면, 자, 간 수치가 좋지 않은 거는 이제 비만, 그다음에 음주나 흡연, 과도한 약물의 사용 그런 것들이 있겠죠. 간 수치가 좋지 않다면 당뇨 자체가 조절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럴 땐 간 수치를 조절하기 위한 여러 가지 처방들을 받고 잘 실천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당뇨가 조절이 안 될 때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혈압 관리와 콜레스테롤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는 연계되어 있죠. 그래서 함께 좋게 해야 됩니다. 내 몸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좋아할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 상상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